어머니, 오늘 비 온대요. 8시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새벽부터 울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6시 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결혼한 지 30년,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부부였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5분 거리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네 집. 18개월 터울로 태어난 두 손주를 돌본 지 벌써 5년째였다. 첫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마치면서부터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다. 매일 아침 8시면 며느리네 집으로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봤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일. 젊었을 때 자신의 아이들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욱 체력이 달렸다. 하지만 첫 손주였다. 며느리가 일을 해야 집안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묵묵히 감당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힘들었다. 연년생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일은 전쟁이었다. 큰 아이는 아직 기저귀를 떼지 못했고 작은 아이는 밤낮으로 울어댔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시어머니인 자신이 투정 부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었다.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자신의 노년은 어디로 간 걸까?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는데 자신은 매일 손주 육아에 매달려 있었다. 아침 8시 그녀는 우산을 들고 며느리네 집 현관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며느리와 사이가 서둘러 신발을 신고 있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애들 아침은 먹였어요. 9시에 등원시켜주시면 돼요. 며느리는 가방을 메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사위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 요즘 회식이 잦다더니 오늘도 피곤한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순식간에 그녀의 책임이 되었다. 거실에서는 5살 첫째가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3살 둘째는 아직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애들아, 이제 어린이집 갈 준비해야지. 싫어요, 할머니. 비 와서 가기 싫어요. 첫째가 투정을 부렸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말했다. 그래도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우산을 챙기는 일. 두 아이를 데리고 빗속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첫째는 자기가 우산을 들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둘째는 물웅덩이를 밟으며 장난쳤다. 어린이집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20분이 넘게 걸렸다. 등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어젯밤에 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보육교사인 딸이 제안했었다. 엄마, 비 오는 날은 언니가 일찍 등원시키면 어때? 8시에 보내도 어린이집에서 잘 봐주는데. 그 말을 며느리에게 전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그건 싫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 너무 오래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나면 그녀에게는 잠시 자유시간이 생겼다. 오후 2시 하원까지 약 4시간. 하지만 그 시간도 온전히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며느리네 집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렀다. 오늘도 그녀는 며느리네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다. 자신이 먹을 도시락도 챙기고 아이들 하원 후 먹일 간식도 준비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별로 없었다. 며느리는 요즘 바빠서 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메모지에 필요한 물건들을 적었다. 나중에 마트에 들러 사다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이 보였다. 그 집에는 남편이 혼자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남편. 요즘 그는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내가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불평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미안했다. 결혼 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주말에도 손주들을 돌보느라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드물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번 주 토요일 등산 갈래?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이자. 그녀는 한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미안,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친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시간이 이렇게 없어진 걸까? 손주는 물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도 쉬고 싶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다. 오후 2시 그녀는 다시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다. 비는 오전보다 더 세차게 내렸다. 어린이집 앞에는 이미 다른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었다. 손주를 데리러 온 외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다. 요즘 날씨가 왜 이래? 우리 같은 할매들이 고생이네. 옆에 선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 며느리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 할머니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교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다. 첫째가 그녀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 아이의 밝은 얼굴에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둘째도 선생님 손을 잡고 나왔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간식을 주고 놀아주는 일. 저녁 6시까지 이 시간은 온전히 아이들과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7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와.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그녀는 시계를 바라봤다. 1시간 더. 보통 6시면 며느리가 퇴근했는데 요즘은 자주 늦어졌다. 사위는 어제도 회식이었고 오늘도 일찍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도 늦을 것 같아.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데워 먹어. 저녁 7시 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니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괜찮아. 먹었어. 남편의 말은 짧았지만 그녀는 그 안에 담긴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이제 쉬어야지. 매일 며느리네 집에서 살다시피 하잖아. 남편의 말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첫 손주였고 며느리도 힘들게 일하는데. 조금만 더 참자. 애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그녀의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보육교사인 딸이 집에 들렀다. 딸은 엄마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언니한테 말해봐. 이제 애들도 컸으니 조금씩 독립적으로 키우라고.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언니도 힘든데. 엄마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딸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힘듦을 물어보지 않았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외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현장에서 일하는 내가 봐도요. 요즘 엄마들 너무 친정에 의존해요. 특히 언니는 좀 심한 것 같아요. 형부는 회식 핑계대고 집에 일찍 안 오고 비 오는 날 언니가 조금 일찍 등원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고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속상해요. 딸의 말은 그녀가 속으로 삼켜왔던 감정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애들 재우고 나서 얼굴 좀 보자. 저녁 8시 손주들을 재운 후 며느리와 마주 앉았다. 사위는 또 회식이라 집에 없었다.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며느리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다. 있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네,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죠.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해. 애들도 이제 많이 컸잖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럼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베이비시터를 알아보든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든지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비 오는 날은 일찍 등원시키는 것도 괜찮고. 어머니도 참. 애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으세요? 친할머니도 아니고 외할머니가 당연히 봐줘야죠.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는데. 며느리의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당연하다는 그 말. 자신은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는 존재인가. 자신의 시간, 자신의 건강, 자신의 인생은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건가. 며느리야, 나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힘들어. 5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애들 봐줬잖니.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며느리는 최소한의 연락만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을 가거나 주말 나들이를 갈 때도 더 이상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와이프가 속상해 하던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너한테는 내 아내가 중요하겠지. 엄마는 안 중요하고. 그녀는 서운함에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요. 지금까지 잘 해주시다가 잘 해주는 게 당연한 거니? 엄마도 힘들어.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애들 봐줬는데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거야. 엄마,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와이프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베이비시터 쓰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럼 엄마 시간과 건강은 공짜야. 침묵이 흘렀다. 아들도 할 말이 없는 듯했다. 엄마, 그래도 외할머니가 봐주는 게 애들한테는 제일 좋잖아요. 내 아내는 친정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비 오는 날 일찍 등원시키자고 했더니 애들 불쌍하다고 하더라. 그럼 엄마는 안 불쌍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엄마가 빗속에서 우산 쓰고 두 아이 데리고 어린이집 가는 건 괜찮고?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인데 당연히 예뻐서 봐주시는 거지. 무슨 조건을 다 따지는 것처럼. 아들의 말에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일주일 후 그녀는 며느리에게 정중히 통보했다. 다음 달부터는 주 2회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알아봐줘.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대답했다. 어머니, 정말 섭섭하네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딸과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고생했어. 잘한 결정이야.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 것 같았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온 등산 초대에 그녀는 흔쾌히 응했다. 이번 주 토요일, 좋아 갈게. 산을 오르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얼마만인지 모를 웃음이 터져 나왔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었다.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했다. 나머지 시간은 남편과 친구들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섞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는 듯했다. 베이비시터를 구했고 아이들도 잘 적응했다.
가끔 주말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그녀는 진심으로 반가웠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만나니 더욱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손주들이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며 그녀는 생각했다. 할머니도 사람이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도 포기할 수 없다. 당연함 뒤에 숨겨진 희생을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그녀는 믿었다.